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케이블 무늬와 어깨 리본끈이 포인트인 케이블 리본 비스티에를 같이 떠볼 거예요. 자잘한 케이블 무늬, 꽈배기 무늬를 반복적으로 넣어주어서 심플하지만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고요. 어깨에서 리본으로 묶어서 마무리하는 어깨끈이 작지만 톡톡한 포인트가 되는 비스티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스타일이지만 원통형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귀찮은 바느질도 없고 코줄임이나 코 늘림도 없어서 초보자분들이 도전하시기에 아주 좋은 패키지입니다. 겉뜨기, 안뜨기만 뜰 줄 알면 도전 가능한 난이도로 꽈배기도 가장 쉬운 무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만 집중해서 뜨신다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고요. 나중에는 도안이나 영상 안 보고도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쉽지만 케이블 무늬 덕분에 단조롭지 않아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뜨실 수 있고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난이도지만 완성작은 기성복 못지않게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케이블 리본 비스티의 패키지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비스티의 사이즈와 게이지 그리고 실 소요량 관련된 안내사항이 이 다음에 나오는 준비물 소개 영상하고 게이지 설명 영상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꼭 내용 확인하신 후에 구매해주세요. 그러면 케이블 리본 비스티에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실은 베이비 알파카 코튼을 사용했고요. S 사이즈는 총 3볼, M 사이즈는 총 4볼이 필요합니다. 해당 소요량은 사람의 손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샘플보다 소요량이 좀 더 적게 들 수도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S 사이즈는 총 3볼이 아주 타이트하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스와치를 먼저 뜨신 후에 비스티에를 뜨시는 분들은 스와치를 다 뜨신 후 실을 자르지 마시고 게이지 측정을 하신 후에 스와치를 다시 풀러서 푸른 실을 비스티에에 재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한 볼을 추가하셔서 총 4볼을 구매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M 사이즈보다 더 사이즈를 키우실 분들은 4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미리 실 추가로 구매해 주세요. 실을 한 볼에서 한 겹씩 이렇게 2겹을 겹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볼을 짝수로 구매하시면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홀수로 구매하시는 경우 마지막 한 볼은 미리 2겹으로 감아두시면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247번 루비레드 색상을 사용하여서 S 사이즈를 뜨게 됩니다. 오늘 사용할 바늘은 대바늘 4mm 그리고 4.5mm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원통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늘을 제외한 이 케이블 길이는 40cm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매직 루프 방법을 이용해서 원통 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마커와 가위, 돗바늘, 줄자, 그리고 이런 게이지자 있으신 분들은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게이지자 없으신 분들은 일반 줄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케이블 무늬를 뜰 때 필요한 이런 꽈배기 바늘도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꽈배기 바늘을 사용해서 무늬를 뜨는 방법과 꽈배기 바늘 없이 무늬를 뜨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니까 꽈배기 바늘 없으신 분들은 영상 참고하셔서 무늬 뜨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옷을 더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타원형 너트 라벨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비에서 자체 제작한 이 너트 소재 라벨로 세비에서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옷에 하나 달아주면 포인트도 되고 퀄리티가 아주 높아지니까요. 라벨 하나 달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벨 사용하실 분들은 이런 수혜용 실과 바늘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물은 이상이고요. 비스티에를 본격적으로 떠보기 전에 먼저 게이지 체크 방법과 시작 코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마다 손땀이 다르기 때문에 도안대로 뜬다고 해서 샘플과 완전히 같은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 전에 이렇게 가로 세로 10cm 이상, 11cm, 12cm 정도 되는 무늬 스와치를 떠서 게이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게이지자나 또는 줄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 10cm 안에 몇 코, 몇 단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샘플 스와치의 게이지는 20코, 28단으로 이 수치를 다시 10으로 나누면 가로 1cm에는 2코, 세로 1cm에는 2.8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이 수치를 기록해 두고 그 다음 본인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거나 원하시는 사이즈를 정하시면 됩니다. 샘플 S 사이즈의 경우에는 가슴둘레 80cm를 목표 사이즈로 정했기 때문에 아까 1cm당 2코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80cm 곱하기 2코, 총 160코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몸통에 들어가는 케이블 무늬가 4코가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뜨기 2코, 겉뜨기, 교차뜨기 2코 이렇게 4코가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의 배수로 시작 코수를 잡으셔야 합니다. M 사이즈의 경우에는 가슴둘레 85cm를 목표로 코수를 계산하여서 85 곱하기 2 해서 170코가 됩니다. 그런데 170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코를 더해서 172코로 4의 배수로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늬 스와치를 먼저 떠서 1cm당 들어가는 코수를 확인한 다음 뜨고자 하는 가슴둘레에 맞게 시작 코수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 코수는 4의 배수로 세팅하셔야 무늬가 어긋남 없이 이어집니다. 다만 게이지를 확인하고 나서 옷을 떴다고 해도 실제 완성한 옷과 게이지의 측정한 수치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런 작은 게이지를 뜨는 장력과 훨씬 넓은 범위의 옷을 뜰 때에 같은 사람이 뜬다고 해도 손땀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옷의 무게 때문에 편물이 조금씩 늘어져서 게이지가 조금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만약에 게이지와 똑같이 사이즈를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옷을 다 뜨신 후에 스팀 블로킹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나에게 맞는 사이즈의 시작 코수를 설정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블 리본 비스티에 같이 떠볼게요. 자, 먼저 베이비 알파카 코튼 2겹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한 볼에서 한 겹씩 뽑아서 2볼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겹을 한 번에 잡아서 한 겹처럼 사용을 할 거고요. 바늘은 4.0mm 먼저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손가락 걸기코로 총 161코를 만들어 주는데요. 가슴둘레 80cm를 기준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80cm의 3배 정도 되는 실을 먼저 볼실에서 쭉 뽑아주세요. 자, 실을 이렇게 뽑아주셨으면 여기부터 손가락 걸기코로 코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요. 자, 지금 볼실에서 뽑아놓은 이 잘려진 실은 바깥쪽으로 놔두고 볼실과 연결된 이 긴 실은 내 쪽으로 이렇게 온 상태에서 코를 잡기 시작할 겁니다. 자, 실을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실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고리를 만드셨으면 왼손은 엄지와 검지를 펴서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고리를 위에서 아래로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검지와 엄지에 실이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올려서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엄지와 검지에 이렇게 실이 꼬여서 잡혀 있는 모습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3개 손가락 펴서 실 잡아주시면 지금 준비 자세가 완료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을 가져와서 코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선 엄지에 있는 이 구멍을 바늘로 밑에서 위쪽으로, 밑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주시고 검지에 있는 구멍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찌르신 상태에서 실 그대로 끌고 와서 다시 엄지 쪽에 있는 구멍 가운데로 실을 바늘을 이렇게 빼내면은 바늘에 지금 이렇게 실 한 가닥이 걸려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 그대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매듭을 이렇게 실 당겨서 조여주시는데요.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이렇게 실이 바늘 위에서 미끄럽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여유 있게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한 코를 만들고 나면 지금 실 위치가 이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잘려져 있는 실, 짧은 실은 내 쪽으로 와 있고 지금 볼실과 연결된 긴 실은 바깥쪽으로 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코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왼손가락 3개로 실 2가닥 잡아주신 다음에 이 코 밑에 있는 실을 검지와 엄지로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 그대로 손 뒤집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실 꼬여지게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엄지 쪽에 있는 구멍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찌르고 검지 쪽에 있는 구멍에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늘 찔러서 그대로 실 당겨 온 다음 엄지 쪽에 있는 구멍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그대로 바늘 쑥 빼줍니다. 바늘에 한 코가 이렇게 한 가닥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면 손가락 빼서 그대로 매듭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계속 반복인데요. 엄지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찌르고 검지 쪽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찔러서 실 당겨 온 다음 엄지 쪽에 있는 구멍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대로 바늘 통과시켜서 바늘에 한 가닥 걸려 있으면 손가락 빼서 매듭 만들어서 실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총 161코를 쭉 잡아주시면 되시는데요. 만약에 손가락 걸기코가 처음이라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비에서 손가락 걸기코 만드는 방법 기법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61코 모두 만들고 다시 만날게요. 자, 손가락 걸기코로 161코를 잡아준 상태입니다. 자, 원통뜨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밑단을 모두 가지런하게 꼬이지 않도록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밑단이 꼬이지 않도록 다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첫 코로 이렇게 원통뜨기를 시작하게 되면 첫 코와 마지막 코 사이가 벌어져서 좀 안 예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와 코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작하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첫 코를 오른쪽 바늘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코를 이동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코를 이동시켜 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던 첫 코, 지금 왼쪽 바늘에서 오른쪽 바늘로 이동한 이 코 바로 뒤에 있는 이 코를 이렇게 바늘로 건져서 지금 이동시켜준 코 위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코를 막아주세요. 자, 지금 왼쪽 바늘에서 오른쪽 바늘로 이동한 이 코 위로 뒤에 있던 코를 덮어 씌워서 코막음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막음을 해준 상태에서 이 코를 다시 왼쪽 바늘로 그대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코 벌어지지 않도록 실 잘 당겨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을 바로 뜨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런 마커를 걸어서 원통뜨기 시작점을 표시를 해주신 다음 첫 코에다가 겉뜨기 하나 바로 떠줍니다. 그리고 실 앞으로 가져와서 다음 코 안뜨기 한 코, 다시 실 뒤로 돌려서
겉뜨기 한 코, 실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한 코, 실 뒤로 돌려서 겉뜨기 한 코,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한 코. 자, 이렇게 겉뜨기와 안뜨기를 쭉 반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첫 코하고 마지막 코 사이가 벌어지지 않아서 깔끔하게 떠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반복하셔서 한 단을 쭉 마무리해 주시고 다시 만날게요. 자, 지금 마커 전에 있는 마지막 코까지 다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반복해서 떠주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161코를 잡았지만 코를 이동시켜서 한 코를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없애주었기 때문에 160코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안뜨기로 끝나야 맞습니다. 자, 코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코 맞게 뜨셨으면 이제 마커를 오른쪽 바늘로 이동을 한 다음 2단을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단도 1단과 동일하게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 첫 코 벌어지지 않도록 꼬리실 좀 당겨주시고요. 첫 코 겉뜨기, 실 앞으로 가져와서 다음 코 안뜨기, 다음 코는 겉뜨기, 실 앞으로 가져와서 다음 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자, 2단도 마찬가지로 1단처럼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끝까지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코 고무뜨기,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반복하는 무늬를 총 8단까지 똑같이 뜨시면 됩니다. 8단까지 다 반복하시고 마무리하신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자, 코를 잡은 이후에 한 코 고무뜨기,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반복하는 한 코 고무뜨기로 총 8단을 떠준 상태입니다. 코 잡은 단을 한 단이라고 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늘에 걸려있는 단까지 포함해서 총 9단을 뜬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바늘을 4.5mm 바늘로 바꿔줄 건데요. 일체형 바늘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4.5mm 바늘 가져오셔서 안뜨기 방향으로 새 바늘로 코를 이렇게 다 옮겨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조립식 바늘 쓰시는 분들은 바늘만 4.5mm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5mm 바늘로 교체를 해준 다음 이제부터 교차뜨기 무늬를 들어갈 건데요. 자, 케이블 무늬는 4코 4단이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반복해서 총 3단을 뜨신 다음 4번째 단에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교차뜨기로 케이블 무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1단에서는 우선 마커를 오른쪽 바늘로 옮겨 주시고요. 안뜨기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실을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자, 안뜨기 2코 먼저 떠줍니다. 그 다음 실 뒤로 돌려서 겉뜨기 2코 떠주세요. 다시 실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2코를 연달아 떠주고 실 뒤로 돌려서 겉뜨기 2코를 연달아 떠줍니다. 자, 계속 반복인데요.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무늬가 4코가 세트이기 때문에 이 코를 잡을 때도 4의 배수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160코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4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코수를 변경하시려면 4의 배수로 세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4의 배수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가 한 세트가 되고요. 마지막 2코는 겉뜨기 2코로 끝나야 합니다. 코수 맞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이 마커 걸려있는 전코 마지막 코까지 다 뜨시고 다시 만날게요. 자, 4.5mm 바늘로 교체한 다음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를 계속 반복해서 1단을 지금 다 떠준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2코 보시면 겉뜨기 2코로 끝나 있어요. 겉뜨기 2코로 끝나셔야 제대로 뜨신 겁니다. 자, 2, 3단은 1단과 동일하게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를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마커링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시고요. 자, 안뜨기부터 시작이니까 실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2코, 실 다시 뒤로 돌려서 겉뜨기 2코, 실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2코, 실 뒤로 돌려서 겉뜨기 2코. 이렇게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를 쭉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 2단 뜨고 있는 상태니까요. 2단 다 뜨시고 3단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다 뜨시고 그 다음 4단째 교차뜨기 하는 방법 같이 해볼게요. 자,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를 반복해서 총 3단을 떠주었고요. 지금 몇 단까지 떴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단수 세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밑에서 한 코 고무단, 겉뜨기, 안뜨기를 한 코씩 반복한 그 단이 끝나고 지금 무늬단 들어갔을 때 안뜨기 2코, 겉뜨기 2코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겉뜨기에서 안뜨기로 바뀌는 그 줄이 있을 거예요. 고무단을 뜰 때는 겉뜨기였다가 무늬단 들어가면서 안뜨기로 바뀐 이 줄을 찾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겉뜨기로 가다가 안뜨기로 바뀌었을 때 그 안뜨기 가로줄,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이 가로줄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가로줄이 지금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래서 안뜨기 지금 3개를 뜨신 거예요. 그래서 총 3단을 뜨신 게 됩니다. 이 안뜨기 개수로 단수 세주시면 되고요. 자, 무늬단 3단 일단 떠주셨으면 이제 4단째에서 교차뜨기 무늬를 들어갈 거예요. 겉뜨기 2코의 순서를 바꿔서 떠주는 건데요. 교차뜨기라고도 하고 케이블 무늬 또는 꽈배기 무늬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선은 마커를 오른쪽 바늘로 옮긴 다음에 안뜨기 2코 먼저 뜨기 시작할게요. 안뜨기 2코는 정상적으로 직전단에 떴던 것처럼 똑같이 떠주시고요. 이제 실 다시 뒤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이 2코의 순서를 바꿔서 떠줄 건데요. 자, 이 교차뜨기를 할 때는 이런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기도 하고 꽈배기 바늘 없이 뜨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꽈배기 바늘 사용하는 방법 먼저 같이 해볼게요. 이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실 때는 지금 진행하는 바늘이랑 비슷한 사이즈 또는 그것보다 좀 얇은 사이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 굵은 걸로 하면은 코가 커지기 때문에 무늬가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비슷한 사이즈나 조금 더 얇은 사이즈를 사용해 주세요. 자, 이 교차뜨기를 할 때 지금 안쪽에 있는 2번째 겉뜨기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겉뜨기는 꽈배기 바늘로 이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바늘을 편물 뒤쪽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바늘에서 코 빠지지 않게 바늘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2번째 겉뜨기 코 먼저 겉뜨기로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 옮겨놨던 꽈배기 바늘에 있는 코를
꽈배기 바늘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대로 겉뜨기 하듯이 꽈배기 바늘에서 바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코가 순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꽈배기 무늬가 완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뒤쪽에 있는 코가 위로 오면서 앞쪽으로 이동이 되었죠? 이렇게 코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를 교차뜨기라고 합니다. 자, 다시 안뜨기 두 코는 정상적으로 떠주시고요. 겉뜨기 두 코가 나왔을 때 첫 번째 겉뜨기 코를 꽈배기 바늘로 옮겨주신 다음 바늘을 편물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손가락으로 코 빠지지 않게 바늘 잘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남은 겉뜨기 한 코를 겉뜨기로 우선 떠주신 다음 이 꽈배기 바늘 잡아서 꽈배기 바늘에 있는 코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코가 앞쪽으로 이렇게 덮어지면서 먼저 떠지게 됐어요. 코가 교차로 지금 순서가 바뀌게 됐습니다. 자, 다시 안뜨기 두 코 정상적으로 떠주시고요. 이제 꽈배기 바늘로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해보고 꽈배기 바늘 없이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겉뜨기 두 코가 나왔을 때 첫 번째 겉뜨기 코는 꽈배기 바늘로 그대로 옮겨주세요. 그 다음 바늘 편물 뒤쪽으로 가져가서 손가락으로 코 빠지지 않게 딱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겉뜨기 한 코는 먼저 겉뜨기로 떠주신 다음 꽈배기 바늘에 있는 나머지 한 코도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렇게 코가 잘 꼬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꽈배기 바늘 없이 교차뜨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 안뜨기 두 코 진행을 하신 다음 자, 코를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뒤쪽에 있는 코에다가 안뜨기 방향으로 오른쪽 바늘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렇게 찌르신 상태에서 겉뜨기 두 코를 왼쪽 바늘에서 모두 빼줍니다. 이때 코 빠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뒤에 있는 코는 오른쪽 바늘로 지금 껴져 있는 상태고 앞에 있는 코는 지금 바늘에서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왼쪽 바늘 앞에 코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코가 왼쪽 바늘에 먼저 들어가게 됐고요. 자, 오른쪽 바늘에 있는 이 코도 다시 왼쪽 바늘로 옮겨줍니다. 자, 그럼 코 위치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됐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겉뜨기 두 코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같이 해볼게요. 안뜨기 두 코는 그대로 떠주시고요. 자, 겉뜨기 두 코가 나왔을 때 뒤쪽에 있는 코에 안뜨기 방향으로 오른쪽 바늘로 찌른 상태에서 겉뜨기 두 코를 왼쪽 바늘에서 모두 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바늘에 빠져있는 이 앞쪽 코를 왼쪽 바늘에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는 이 코도 왼쪽 바늘로 다시 이동시켜 주시고요. 코 이렇게 교차로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그대로 겉뜨기 두 코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안뜨기는 정상적으로 두 코 안뜨기를 그대로 떠주시고요. 자, 교차뜨기를 해야 하는 겉뜨기 두 코가 나왔을 때 안쪽에 있는 겉뜨기에 오른쪽 바늘로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겉뜨기 두 코를 왼쪽 바늘에서 빼주시고요. 지금 바늘에 걸려있지 않은 앞쪽 겉뜨기 코 여기에 왼쪽 바늘로 다시 이렇게 찔러서 코를 건져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바늘에 있는 이 코를 다시 왼쪽 바늘로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코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상태 그대로 겉뜨기 두 코 떠줍니다. 자, 여기 앞쪽 세 개가 꽈배기 바늘을 이용해서 뜬 교차뜨기고요. 뒤쪽 세 개가 꽈배기 바늘 없이 교차뜨기를 한 무늬인데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교차뜨기가 잘 된 상태가 됐어요. 자, 원하시는 방법 선택하셔서 편하신 방법대로 교차뜨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뜨기 두 코, 교차뜨기, 겉뜨기 두 코 반복하셔서 마커 걸려있는 이 코의 직전 코, 마지막 코까지 다 완성해 주시고 다시 만날게요. 자, 안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 교차뜨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 떠주었고요. 마지막 두 코는 겉뜨기 두 코, 교차뜨기로 끝나야 돼요. 자, 이렇게 맞게 다 뜨셨으면 이제부터는 무늬뜨기 1단에서 4단까지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다음 단에서는 안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를 끝까지 쭉 반복을 하시고 이거를 총 3단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에서 안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 교차뜨기로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1에서 3단 안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를 쭉 떠주시고 4단째에 안뜨기 두 코, 겉뜨기 두 코 교차뜨기로 꽈배기 무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무늬를 쭉 반복을 하시고요. 도안에 써있는 길이만큼 뜨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길이만큼 무늬를 떠주시고 난 다음 저희는 다시 만나서 마무리 고무단 뜨는 법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교차뜨기 무늬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저는 1에서 4단 교차뜨기 무늬 1에서 4단 세트를 총 15번 반복을 한 다음에 1단과 2단을 더 떠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떴을 때 총 길이에서 1.5cm를 뺀 길이 정도가 되면 되고요. 이 위로 고무단을 떠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고무단의 길이가 1.5cm 정도 되기 때문에 총 길이에서 고무단 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만큼 케이블 무늬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무단을 뜰 때는 바늘을 다시 4.0mm로 바꿔줄 건데요. 일체형 바늘 쓰시는 분들은 새 바늘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코를 새 바늘로 모두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모두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조립식 바늘 쓰시는 분들은 케이블은 바꾸실 필요 없고 바늘만 빼서 4mm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을 4mm로 바꿔주었고요. 이제 한 코 고무뜨기,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반복하는 한 코 고무뜨기를 총 4단 떠줄 거예요. 자, 우선 첫 코 마커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신 다음 첫 코는 겉뜨기 하나, 다음 실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안뜨기 하나, 다시 실 뒤로 돌려서 겉뜨기 하나, 실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실 뒤로 돌려서 겉뜨기 하나, 실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이렇게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끝까지 쭉 반복을 하시면 한 단을 다 뜨시는 거고요. 이 한 단을 똑같이 3단 더, 그러니까 총 4단을 뜨시면 됩니다. 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이렇게 단의 끝까지 반복을 해주고 다시 만날게요. 자, 일단 거의 다 떴고요. 지금 마지막 두 코가 남아 있습니다.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자, 마지막 코는 안뜨기로 끝나야 돼요. 저희가 코를 짝수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코는 안뜨기로 끝나야 합니다. 자, 마커는 오른쪽 바늘로 넘겨주고 이제 2단을 똑같이 뜰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코, 겉뜨기, 실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다음은 실 다시 뒤로 돌려서 겉뜨기, 실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다시 실 뒤로 돌려서 겉뜨기, 실 앞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자,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 한 코씩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2단째 뜨고 있으니까 2단을 다 뜨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2단을 더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자, 4단의 마지막 코까지 다 뜨시고 다시 만날게요. 자, 4mm 대바늘로 바꾼 다음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를 반복하는 한 코 고무뜨기 단을 총 4단 떠주었습니다. 이제 마커는 빼주셔도 되고요. 이 마지막 끝단은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의 길이의 3배 정도 되는 실을 볼실에서 뽑아서 잘라줄게요. 자, 잘라준 실은 돗바늘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우선 첫 코 겉뜨기는 돗바늘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왼쪽 바늘에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 코 안뜨기는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로 찔러서 바늘에서 역시 빼줍니다. 이렇게 두 코를 빼준 다음에 돗바늘을 당겨서 실을 끝까지 당겨주세요. 자, 실을 당겨주신 다음 다시 첫 코 겉뜨기 코를 찾아주세요. 자, 첫 코 겉뜨기 코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이 겉뜨기, 아치형 겉뜨기가 보이실 거예요. 아치형 겉뜨기 코 중에 이 왼쪽에 있는 코, 이 왼쪽에 있는 가닥, 요 가닥만 이렇게 돗바늘로 건져줍니다. 이렇게 건져준 다음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3번째 겉뜨기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왼쪽 바늘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당기시다가 끝까지 당기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작게 고리를 남겨줍니다. 이렇게 작게 고리를 남겨주세요. 그 다음 지금 돗바늘이 걸려있는 이 실이 앞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고리의 뒤쪽을 이렇게 당겨보면 이 작은 고리 끝에 이렇게 딸려오는 이 코가 보이실 거예요. 고리에 걸려있는 이 코가 보이실 건데요. 이 코를 가운데서 이렇게 찔러서 왼쪽 가닥만 돗바늘로 건져줍니다. 그 다음 4번째 안뜨기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바늘에서 빼주세요. 자, 이렇게 돗바늘에 2개의 코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먼저 앞쪽에 있는 이 실을 당겨서 이 작은 고리 먼저 없애줍니다. 그 다음 돗바늘 쭉 당겨서 실 쭉 당겨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작게 고리 남겨주세요.
자, 작은 고리 남기셨고 지금 실은 뒤쪽으로 가 있는 상태죠. 돗바늘 걸려있는 이 진행실이 뒤쪽으로 가 있는 상태니까 이 고리의 앞쪽을 이렇게 당겨 보시면 여기 겉뜨기 코가 보이실 거예요. 이 겉뜨기 코의 가운데를 찔러서 왼쪽 가닥만 이렇게 건져줍니다. 그 다음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가 겉뜨기일 때는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코를 빼주시고 돗바늘에 코가 이렇게 2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 바늘을 빼지 마시고요. 걸려있는 상태 그대로 바늘 잡고 먼저 실 당겨서 작은 고리 먼저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시고 다음 돗바늘 빼서 실 당기고 마찬가지로 끝까지 당기지 말고 이렇게 작게 고리 남겨둡니다. 자, 진행실이 앞쪽으로 와 있으면 고리의 뒤쪽을 이렇게 당겨서 안뜨기 코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쪽 고리 실에 이렇게 딸려오는 이 코들 보이시죠? 이 코가 지금 겉뜨기 코처럼 보이는데 안쪽에서 봤기 때문에 겉뜨기 코처럼 보이는 거고 겉면에서 봤을 때는 안뜨기 코입니다. 그래서 이 안뜨기 코, 맨 위에 있는 안뜨기 코 찾으신 다음에 가운데에 찔러서 왼쪽 가닥만 돗바늘로 건지고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안뜨기 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돗바늘에 코 2개 이렇게 걸어두신 상태에서 실 당겨서 작은 고리 먼저 없애주시고 그 다음 돗바늘 빼서 다시 작은 고리 남겨둡니다. 자, 이제 실이 뒤쪽으로 가 있는 상태니까 앞쪽 고리 이렇게 당겨서 겉뜨기 코 찾아주시고요. 겉뜨기 코 가운데 찔러서 왼쪽 가닥 건지고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겉뜨기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준 다음 돗바늘에 이렇게 2개의 코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돗바늘 빼지 마시고 먼저 실 당겨서 작은 고리 없애준 다음 그 다음 돗바늘 빼서 실을 당겨줍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당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작은 고리 남겨주세요. 자, 실이 이렇게 앞쪽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는 고리의 뒤쪽을 이렇게 당기라고 말씀드렸죠. 뒤쪽을 이렇게 당겨보면 딸려오는 이 안뜨기 코를 찾으신 다음에 안뜨기 코의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왼쪽 가닥 건져주고 자,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안뜨기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바늘에서 빼준 다음 돗바늘에 이렇게 2코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먼저 앞쪽에 있는 실 당기고 고리 없애준 다음 그 다음에 돗바늘 빼서 실 당겨서 이렇게 작은 고리 남겨줍니다. 자, 이 과정을 계속 끝까지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반복을 하시고 마지막 2코 남긴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법 같이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한 코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가 처음이라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세비에서 만든 기법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법 영상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돗바늘로 한 코 고무단을 쭉 마무리해 주었고요. 이제 바늘에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총 2코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작은 골이 남아 있어야 하고요. 실은 뒤쪽으로 가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실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고리에서 앞쪽 고리를 당겨서 겉뜨기 코를 찾아줍니다. 실 당기면 따라오는 이 코 찾으셔서 코 가운데 찔러서 왼쪽 가닥만 돗바늘로 건지고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겉뜨기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코를 빼주신 다음 뒤쪽 실 당겨서 이 작은 고리 먼저 없애주세요. 지금까지 하셨던 방법 그대로 일단 두 코는 다 진행을 해줍니다. 작은 고리 남기고 실이 앞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제 고리 뒤쪽을 당겨서 안뜨기 코 찾아주신 다음에 안뜨기 코에 왼쪽 가닥 건지고 바늘에 남아있는 안뜨기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바늘에서 빼준 다음 실 당겨서 작은 고리 없애주시고 돗바늘 쭉 당겨서 여기서 끝까지 당기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리 남기셔야 돼요. 자, 고리 남기시고 이제 바늘에 걸려있는 코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이 고리, 실이 지금 뒤쪽으로 가 있으니까 고리 앞쪽을 이렇게 당겨서 겉뜨기 코 찾아주세요. 겉뜨기 코에 왼쪽 가닥 돗바늘로 건지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시작했던 겉뜨기 첫 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V자 모양, V자 모양의 오른쪽 가닥. 이게 겉뜨기 첫 코 저희가 시작한 코거든요. 이 코를 이렇게 건져서 돗바늘에 이렇게 코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먼저 뒤쪽 실 당겨서 고리 먼저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돗바늘 쭉 빼서 마찬가지로 끝까지 당기지 말고 작은 고리 남겨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안뜨기 코만 연결하면 끝인데요. 이렇게 진행실이 앞쪽으로 와 있으니까 고리의 뒤쪽을 당겨서 안뜨기 코를 찾아줍니다. 자, 안뜨기 코에 가운데 찔러서 왼쪽 가닥 건지고 이제 두 번째 코, 두 번째 안뜨기 코를 찾아줄 건데요. 이렇게 편물을 살짝 뒤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안뜨기 코가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안뜨기 코, 두 번째 안뜨기 코를 이렇게 그대로 바늘로 찔러서 돗바늘에 이렇게 코 두 개를 걸어준 상태에서 실 당겨서 작은 고리 먼저 없애주고 이제 실 끝까지 쭉 잡아당겨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끝에 코하고 첫 코까지 쭉 연결이 자연스럽게 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나머지 실들은 뒤쪽에서 코 밑으로 이렇게 숨겨가면서 보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실 다 숨기셨으면 꼬리실 잘라서 제거해줍니다. 자, 이렇게 비스티의 몸통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이제 다음으로 끈 달아서 같이 마무리해 볼게요. 자, 비스티의 몸통을 다 뜨셨으면 이제 끈을 달아줄 차례인데요. 우선 비스티의 몸통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줄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비스티의 밑단이고요. 여기 저희가 첫 코 잡으면서 꼬리실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꼬리실이 이렇게 왼쪽 가장자리로 가도록 반으로 접어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편물을 이렇게 끌고 와서 윗면이 보이도록 위쪽 가장자리가 보이도록 이렇게 편물을 놓아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끈을 달아야 할 위치를 마커로 표시를 할 거예요. 우선은 앞면의 왼쪽 그리고 오른쪽 가장자리에 각각 마커로 표시한 다음 거기서부터 코를 세서 끈을 달 위치를 표시를 할 겁니다. 우선 왼쪽 가장자리 먼저 표시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겉뜨기 두 코 교차뜨기가 되어 있는 코가 있어요. 그 중에 왼쪽 겉뜨기 코, 여기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 교차뜨기 되어 있는 이 두 겉뜨기 코 중에 왼쪽 겉뜨기 코를 쭉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고무뜨기단은 안뜨기로 되어 있죠. 이 안뜨기 코가 앞면의 가장 왼쪽 가장자리 코가 됩니다.
이 안뜨기 코에다가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가장자리 코는 어떻게 찾으시냐면 저희가 총 160코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80코가 되겠죠? 여기 지금 앞면에서 80코를 세서 이 마커를 걸어줄 건데 80코를 다 세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무늬를 따라서 총 20번을 세주면 돼요. 저희가 4코 단위로 무늬를 세팅했기 때문에 4 곱하기 20 하면 80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겉뜨기 2코, 교차뜨기, 안뜨기 2코. 이게 무늬 한 세트 4코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여기 지금 2코 겉뜨기 교차뜨기 안뜨기 2코. 이 안뜨기 2코 중에 오른쪽 안뜨기 코가 앞면의 마지막 코가 됩니다. 앞면의 마지막 안뜨기 코 쭉 따라가 보시면 고무단에서는 겉뜨기 코, 이 코가 앞면의 80번째 코 마지막 코가 돼요. 여기가 오른쪽 가장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 코에다가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가장자리 코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이제 끈을 달 위치를 다시 마커로 표시를 해줄 건데요. 우선 오른쪽부터 이 마커가 걸려있는 겉뜨기 코부터 시작해서 총 18개를 세주세요. 자, 지금 안뜨기 코가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겉뜨기, 안뜨기 놓치지 마시고 세셔야 됩니다. 자, 겉뜨기 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번째. 이 안뜨기 코가 18번째 코예요. 여기다가 마커를 걸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끝 가장자리 코부터 시작해서 18개를 세주고 마커를 걸어주면 돼요. 자, 여기 안뜨기 코가 첫 번째 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이 겉뜨기 코가 18번째 코가 됩니다. 여기다가 마커 걸어줄게요. 자, 각 모서리에서 18번째 코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었고요. 여기가 아이코드로 끈을 달 위치가 됩니다. 이 표시를 한 코, 그리고 그 옆에 양쪽 한 코씩 총 3코에서 코를 주어서 아이코드로 쭉 떠줄 건데요. 자, 오른쪽부터 같이 떠볼게요. 우선 4mm 바늘하고 실을 준비해 주세요. 자, 지금 마커가 걸려있는 이 안뜨기 코 보이시죠? 이 안뜨기 코의 오른쪽에 있는 겉뜨기 코, 이 겉뜨기 코에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이 V자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찔러서 코를 주워줄 겁니다. 실을 바늘에 감아서 바늘에 걸어서 그대로 당겨와 주세요. 자, 이렇게 한 코를 주우셨고요. 그 옆에 있는 마커 걸려있는 이 코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바늘을 찔러서 역시 바늘에다가 실 이렇게 한번 걸어주시고 바늘로 실 그대로 이렇게 끌고 와줍니다. 지금 2코를 주었고요. 그 옆에 있는 겉뜨기 코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코를 더 줍습니다. V자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구멍에 바늘 찔러서 실 감아서 이렇게 실 그대로 끌고 와주세요.
자, 이렇게 세 코를 주었으면 이제 이대로 아이 코드를 뜨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 바늘에 있는 세 코를 그대로 왼쪽 바늘로 이동시켜 줍니다. 코를 이동할 때는 꼬이지 않도록 그대로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코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진행실이 맨 왼쪽에 있는 코에 걸려 있어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왼쪽 바늘의 첫 코에다가 겉뜨기로 이렇게 찔러서 그대로 겉뜨기 하듯이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두 코도 겉뜨기로 쭉 떠주세요. 자, 세 코를 다 떴으면 이제 다시 왼쪽 바늘로 코를 모두 이동시켜 줍니다. 코를 이동시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실이 맨 왼쪽에 있는 이 코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지금 가장 첫 코 여기부터 겉뜨기로 세 코를 쭉 떠줍니다. 자, 세 코를 다 떠주었으면 다시 왼쪽 바늘로 코를 모두 이동시켜 주세요. 코를 이동시킨 다음 이렇게 왼쪽에 있는 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첫 코부터 겉뜨기 세 코를 쭉 떠줍니다. 자, 세 코를 다 떠주었으면 마찬가지로 왼쪽 바늘로 코를 모두 이동시켜 주세요. 그 다음 실이 왼쪽에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 그대로 이 코부터 겉뜨기 세 코를 쭉 떠줍니다. 자, 계속 반복이고요. 이렇게 왼쪽 바늘로 코 이동시킨 다음 다시 겉뜨기 세 코. 겉뜨기 세 코 다 떴으면 다시 왼쪽 바늘로 코를 이동시키고 다시 겉뜨기 세 코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끈을 원하시는 길이만큼 아니면 도안에 써 있는 센치만큼 떠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다시 만나서 같이 해볼게요. 자, 세 코 아이 코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끈을 떠주었으면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인데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뜬 세 코도 왼쪽 바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코를 하나씩 뜨면서 덮어 씌워 코막음으로 코를 없애줄 거예요. 우선 한 코를 떠주고 다음 두 번째 코를 마찬가지로 겉뜨기로 뜬 다음 이 앞에 떴던 첫 코, 이 첫 코를 두 번째 코 위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코막음을 해줍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 코도 겉뜨기로 떠주고 두 번째 코를 이렇게 끌고 와서 세 번째 코 위로 덮어 씌워서 코막음을 해준 다음 이제 꼬리실 적당히 남기고 실 잘라주시고요. 바늘을 쭉 빼서 실을 코에서 쭉 빼주세요. 그 다음 꼬리실에 돗바늘 연결하셔서요. 이제 나머지 꼬리실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코 사이사이로 꼬리실 넣어주면서 실을 정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쪽을 이렇게 바늘로 쭉 찔러서 이 안쪽에다 코 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꼬리실 적당히 숨기셨으면 이제 남은 꼬리실은 가위로 잘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이코드로 만든 한쪽 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끈 한쪽은 이렇게 아이코드로 떠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왼쪽 끈 떠줄 건데요. 오른쪽하고 뜨는 방법 동일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코 줍는 방법 그리고 초반에 뜨는 방법만 다시 같이 해보고 이제 이전 동영상 참고하시면서 똑같이 따라서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끈뜰 자리를 표시한 이 마커를 중심으로 양옆에 한 코씩 더해서 총 3코를 주어줍니다. 지금 마커가 걸려있는 이 겉뜨기 코 옆에 있는 안뜨기 코에 여기 보이시는 구멍 있죠?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와서 실을 바늘에 건 다음 실을 이렇게 끌고 와주세요. 자, 한 코를 주었고 이제 마커가 걸려있던 이 겉뜨기 코에서도 마찬가지로 V자 사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은 다음 실을 바늘에 이렇게 둘러서 그대로 실을 끌고 와주세요. 자, 마지막 3번째 코 옆에 있는 안뜨기 코 가운데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실 감고 그대로 실 구멍 밖으로 끌고 와줍니다. 자, 이렇게 3코를 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아이코드 뜨기 시작하시면 돼요. 왼쪽 바늘 가져오신 다음에 지금 주어준 3코를 모두 왼쪽 바늘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동시킨 상태 그대로 겉뜨기로 3코를 모두 떠주세요. 자, 3코 겉뜨기를 떠주었으면 이제 다시 왼쪽 바늘로 코드를 모두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겉뜨기 3코로 모두 떠주세요. 자, 겉뜨기 3코 모두 떠주었으면 다시 왼쪽 바늘로 코 이동시켜 주시고요. 다음 다시 겉뜨기로 3코를 다 떠줍니다. 자, 이 과정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하시면서 원하시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되고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이 끝부분은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꼬리실은 정리해서 숨겨주세요. 자, 앞판에서 이렇게 끈 2개 아이코드로 다 떠주신 다음에는요. 이제 뒷판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편물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뒷판도 앞판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끈을 뜰 부분을 표시한 다음 거기서 3코씩을 주어서 아이코드로 쭉 떠주시고 마지막은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마무리하신 후에 남은 꼬리실들은 이렇게 코 사이로 숨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은 지금 저희가 앞판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던 양쪽 가장자리에 이 마커가 있잖아요. 이 마커들은 앞판을 기준으로 2코부터 2코까지 80코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판을 뜨실 때는 자, 2코,
이 지금 마커가 걸려있는 이 코, 다음 코부터 18코를 이쪽 방향으로 세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마커가 걸려있는 이 안뜨기 코, 다음 코인 이 겉뜨기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여기다가 마커를 표시해 주시고 이 마커를 표시한 코랑 그 양옆의 코, 이 세 코를 주어서 아이코드로 끈을 떠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자리에 마커가 걸려있는 이 코에 다음 코부터 18코를 세주시고 그 18코에 18번째 코에 양옆에 있는 코, 총 3코를 주우셔서 아이코드로 쭉 끈을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4번 끈을 뜨시고 나면 이렇게 4줄의 끈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마커는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끈은 어깨 사이즈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신 후에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리본을 양옆에 묶어주시면 끈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은 케이블 리본 비스티에를 같이 떠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무늬로 어렵지 않으면서도 단조롭게만 뜨는 게 아니라서 지루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완성작도 기성복 못지않게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쉬우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그럼 모두 비스티에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비였습니다.